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해답이 우리 자신의 말과 태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처럼 이 말을 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공손함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작은 파동이 점차 퍼져나가 넓은 호수 전체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공손한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손함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를 쌓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존중하는 말은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존중은 반드시 존중으로 되돌아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어렵습니다. 공손한 태도는 단순히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존중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되어 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말투는 주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말 한마디는 딱딱했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공간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결국 우리가 주고받는 말과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나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손함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고 상사에게는 신뢰를 얻으며 부하 직원에게는 존경을 받게 합니다.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공손함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과정을 더욱 유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손함은 곧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공손한 습관을 어떻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공손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말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난하거나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습관들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례한 표현이나 비판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공손한 대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 습관을 개선하는 첫걸음은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존중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적극적인 경청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신호, 즉 표정, 몸짓, 어조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상대방이 더욱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습관은 대화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더욱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청은 공감의 시작이며 공감은 깊은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제 생각은 좀 달라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와 같이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됐어요. 괜찮아요처럼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다음에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대화를 더욱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문제예요. 대신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작은 배려의 말 한마디는 관계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더우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혹은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와 같은 사소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와 같이 먼저 걱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도 훌륭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공손함은 이처럼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작은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진정한 공손함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공손한 습관을 기르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여 기량을 향상시키듯이 우리도 공손한 언어 습관을 위해 매일매일 언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도 스스로의 말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본받고 싶은 공손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항상 공손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벽하게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예의 뒤에는 굳건한 벽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차단하는 미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손함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때로는 상대를 제압하거나 거리를 두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공손함이 선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은 이제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와 같이 공손한 말투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손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손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함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라는 조언입니다. 타인의 공손함을 보면서도 그 이면의 심리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손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공손함이 항상 순수한 것만은 아님을 인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나만의 철학적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무기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매우 불쾌합니다와 같이 짧고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와 같이 주어를 나로 바꾸어 표현하는 나. 전달법 I-메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압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기 표현은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더라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 소모가 심한 관계는 때로는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손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세상에 만만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갖출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의는 건강한 자아 존중감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외모나 배경 등 외적인 요소로 인해 불친절한 대우를 받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모 차별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외적인 요소가 아닌 지능, 사회성, 재력 등 다른 장점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외모로 인한 단점이 있다면 다른 매력을 개발하여 나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언변이나 전문적인 지식, 유머 감각 등은 외모 이상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적인 편견에 맞서는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당당한 언행은 상대방이 외모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요소로 인해 받는 차별에 좌절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면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여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가치는 영원히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습관처럼 이 말을 해보세요. 바로 존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눈빛 그리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의 감정을 담아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공손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더욱 품격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공손하게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먼저 존중을 베풀면 그 존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운을 부르듯이 조용히 베푸는 공손함은 당신의 삶에 평온과 감사를 더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거나 타인을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공손함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공손함은 격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공손함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누그러뜨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거친 파도를 잠재우듯이 우리의 침착하고 공손한 태도는 상대방의 분노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손함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더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에서는 더 나은 기회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공손함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철학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 지혜로운 습관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합니다.